안녕하십니까, 오토기어 현지훈 현필입니다. 네, 오늘은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모델 시승 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 관계로 매체당 한 명만 이제 시승이 가능하다고 해서 대표님과 고문님 대신 기동성 좋은 현 PD가 나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모든 시승 차량이 캘리그라피 트림일 줄 알았는데 반반 나뉘어서 이제 캘리그라피나 아니면 프레스티지 풀옵션 모델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현실성 있는 프레스티지 풀옵션으로 시승을 진행 중입니다. 스마트 스트림 2.2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DCT 변속기답게 페달에 힘을 좀만 주더라도 5단까지 내리고 빠른 가속을 도와줍니다. 자이로에서 정체 없이 지금 제한속도 내 90km 내외를 계속 주행하고 있는데요, 연비는 13.7km입니다. 주행거리는 500km 정도의 상태이고요. 제가 타고 나온 지 10km 밖에 되지 않아서 연비는 이제 한 15, 16 무리 없이 찍힐 것 같습니다. 시트 포지션은 SUV 치고 그 현대차 치고 차체에 비해서 낮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요즘에 꾸준히 SUV를 시승해 왔고 이제 3세대 소렌토 UM이 저희 집에 하나 있기 때문에 그 경험에 빗대어 보면 시트 포지션이 참 많이 내려왔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핸들로 진동은 가늘게 계속 이어지고요, 시트로 느껴지는 진동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2000rpm 전까지 엔진 소음보다는 바퀴 구름 소음이 더 크고요, 엔진 소음이 이제 나 디젤이야 하고 이제 목소리를 높일 때는 한 2500에서 3000rpm, 그때가 이제 가장 기계적인 엔진 소리를 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 반자율 주행 보조 기능은 말 안 해도 정말 훌륭합니다. 제가 볼보의 파일럿 어시스턴트나 BMW G바디의 이제 반자율 보조 시스템 등을 계속 이제 경험해 봤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가감속도 정말 자연스럽고요. 지금 촬영 포인트로 13km 정도 이동했고요, 정체 구간 없었고 얘기하느냐고 그렇게 빡세게 타질 못했는데 14.5, 15km 아래 이제 근방의 연비로 보여주고 있네요. 제 기억에 팰리세이드 디젤 캘리그라피 모델은 그렇게 이 정도로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당연히 차 크기와 무게가 있지만요. 산타페 시승 중에 저희 촬영 포인트로 이동해서 잠깐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산타페 페이스리프트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는 부분이 이게 풀체인지야 페이스리프트야? 페이스리프트임에도 불구하고 풀체인지급 변화가 있었단 말이죠. 1년에 10만 대씩 팔리는 현대가 가장 잘하는 모델이거든요. 볼륨 모델입니다. 이런 모델에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의 시대가 거의 맞바지로 오면서 풀체인지까지 신기술을 갖고 기다릴 상황이 아닌 겁니다. 연식 변경에 플랫폼이나 전면적으로 바꾸는 일은 어려우니까 페이스리프트라는 기회가 있어서 이미 소렌토에서 쓰이고 있고 새로운 소나타에서 쓰이고 있는 3세대 플랫폼과 스마트 스트림 파워트레인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겠다는 얘기죠. 페이스리프트라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상품성을 가장 끌어올린 다음에 시장에서 한 대라도 더 팔아보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장적인 요인도 있겠지만은 소렌토와의 관계도 한번 봐야 됩니다. 산타페나 소렌토 이런 모델들은 껍데기만 다른 형제차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둘의 관계가 예전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동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미 3세대 플랫폼과 스마트 스트림 디젤 엔진을 가지고도 이제 하이브리드 스캔들이 있었긴 하지만 10,000대 이상씩 팔아나가는 소렌토를 보면서 산타페 팀도 페이스리프트라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할 게 아니다,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상품성, 경쟁력을 확보해서 조금이라도 시장 파이를 조금이라도 늘려보겠다는 현대 기아의 치열한 싸움이 보이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3세대 플랫폼 적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도어나 주요 금형은 그대로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휠베이스는 그대로 가져가지만 뒷좌석 배치를 조금 달리해서 2열 레그룸을 3cm를 늘렸다고 합니다. 아까 앉아보니까 2열의 거주성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리클라이닝도 각도도 상당히 많이 넘어갔거든요. GV80만큼 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2020년 현재의 자동차 국내 내수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지금 이 상황은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패러다임이 바뀌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갈수록 짧은 주기에 소비가 이어질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은
자동차 구매에 빚을 내거나 무리해서 투자하지 않고 자신의 예산 안에서 적당한 금액대에 최대 효용을 뽑을 수 있는 자동차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점점 짧은 시간 안에 기업은 더 좋은 상품성의 새로운 자동차들을 계속 만들어낼 것 같고요. 이미 자동차 시장의 모든 자동차들은 상품성과 기술력이 상향 평준화 그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최근 리뷰를 봐도 정말 어떤 차를 타도 차 좋은데요? 차 좋은데요? 그 말 뒤에는 이 기업, 이 차가 차를 잘 만들어서가 아니고 정말 이제 끝에 왔구나 이런 얘기가 덧붙이게 됩니다. 내연차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현대차가 이렇게 많은 라인업의 자동차들을 내놓고 있고 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꼭 그 어릴 때 어느 장난감이 이렇게 한번 유행하면은 안 사주는 집들이 있어요. 그리고 쫄르고 쫄라가지고 그걸 드디어 사가지고 이제 놀이터에 갔는데 그걸 아무도 안 갖고 놀아. 포켓몬 카드를 갖고 놀다가 디지몬 카드로 넘어가는 그 시점, 포켓몬 카드 막 한두 장 갖고 있다가 100장 드디어 모았는데 다른 친구들은 디지몬 카드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좀 나 잘 만들어, 다양한 라인업들 갖췄고 상품성 괜찮아, 이제 정말 쏟아낸다 하는데 남들은 이제 또 내연기관에 이제 끝났다 초치는 저희들 같은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는 좀 우픈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현대자동차가 해야 될 일은, 야, 우리 진짜 다양한 자동차, 고급차까지 잘 만들어. 이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현대자동차가 꼭 하고 넘어가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은 기간이라도 최대한 판매, 최대한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회만 있으면 대폭적인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상품성이 좋아지고 기술력이 좋은 자동차들이 계속해서 짧은 주기로 출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 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계속 시승 중인데요, 고향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느낌은 묵직합니다. 요철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부드럽게 필터링을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8단 DCT가 들어가 있는데 진짜 자동 변속기처럼 승차감 위주의 세팅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DCT가 팍팍 튄다는 느낌은 없고 자연스럽게 쓱 스무스하게 가속과 감속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ZF 8단 자동 미션보다 그 저속에서 울컥거리는 건 좀 덜한 것 같은데요. 조율을 잘한 것 같습니다. 엔진 소음은 1000rpm, 2000rpm까지는 정말 억제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스포츠 모드로 이제 자유로 마지막으로 한번 주행해 보겠습니다. 2시 복귀인데요, 1시 50분 여유롭게 잡고 이동하겠습니다. 3000, 딱 3000rpm 가면은 디젤의 두터운 엔진음 다소 거칠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디젤 치고 진짜 입을 막아서 날카로운 소리가 최대한 안 나게 그렇게 세팅해 놓은 것 같습니다. 뒤쪽에서 들려오는 풍절음이 약간 있고요. 구름 소음이, 지금 가장 큰 소음 노이즈가 뭐냐 하면 구름 소음이고요. 캘리그라피 모델의 흰색 실내보다는 프레스티지 등급의 브라운 계열 실내가 고급스러운 것 같습니다. 관리 면에서는 블랙이 가장 무난하겠지만 그 브라운 계열도 그렇게 밝은 브라운이 아니어서 때 탈 것 같은 걱정은 안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가속 한번 해보고요. 3000rpm을 딱 가면은 다른 음색의 엔진음을 들려줍니다. 터보렉 조금 있습니다. 빨래판 그리고 요철 있는 곳을, 범프 있는 곳을 가봤는데요, 부드럽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캘리그라피에서는 제가 알기로 차음 유리가 1열, 2열 둘 다 썼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2열 뒤쪽에서 들려오는 그 풍절음 소음 면에 있어서는 다른 매체의 캘리그라피 시승기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팰리세이드에서 겪어본 2.2 디젤 R 엔진보다 이게 신형 스마트 스트림 엔진인데 확실히 소음과 진동은 억제된 느낌이 있고요. 심지어 팰리세이드와 차급의 차이에 있어서 방음, 소음, 방음제, 흡음제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럼에도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좋은 수준으로 실내 정숙성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엔진 자체가 그렇게 신경질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날카롭지 않고요. 밖에서 공회전 시에도 그렇게 밖에서도 디젤 엔진 시끄럽네, 빨리 시동 꺼야겠다 라는 생각은 들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출력 면에 있어서도 팰리세이드 2.2 디젤보다 훨씬 여유롭게 반응하고요.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오토기어에 합류할 때만 해도 제가 뭐 처음 혼자 나와서 이런 시승을 혼자 단독으로 진행하고 해야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시승 행사에서 2시간 시승을 이제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드리자면요, 2.2 디젤 스마트 스트림 엔진은 소음과 진동을 잘 억제해서 3000rpm 전까지는 그 디젤 엔진의 큰 불쾌한 소음은 없고요. 지금 ISG가 작동을 했는데 시동이 꺼져 있다가 켜지는 재시동 시 진동은 다소 있습니다. 부릉 하면서 나 시동 다시 켜졌어, 승객에게 충분히 알려주고요. 다만 DCT 변속기에 대해서 이제 정지 상태에서 30km까지 가속하는데 10km, 20km, 30km 이렇게 착착착 쌓아가는 느낌이 아니고 우웅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상품성 충분히 좋아졌고요. 팰리세이드는 제가 운전하기에 너무 크다, 부담스럽다 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적당한 크기에 저는 이 산타페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5인승, 그러니까 2열까지 쓰시고 승객용으로 쓰시고 3열은 여유로운 짐 공간 그렇게 쓰실 4인 가족이나 5인 가족이 여유롭게 쓰실 용도로 추천드리고요.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모델 그 중에서도 프레스티지 4천 초반대로 구성하시면 참 메리트 있는 SUV, 그리고 현대가 가장 잘하는 라인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큰 기대 안 하고 SUV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타보니까 여기저기 매력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물론 2시간 타가지고는 그렇게 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다고 평가되고요. 현PD의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시승 행사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고문님과 대표님과 함께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원통기입니다.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가지고 왔습니다. 네. 페이스리프트인데 얼굴을 완전히 페이스 오프 했네요. 그렇죠. 요즘은 그 페이스리프트라고 하지 말고 페이스 오프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얼굴을 아예 뜯어내가지고 싹 다 바꾸네요. 이렇게 페이스리프트 때 과감한 디자인 변경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요소, 부정적인 요소 두가 있죠. 긍정적인 건 풀체인지 같은 기분이 든다. 부정적인 건 기존 오너들이 먼저 산 사람은 뭐냐, 내 차는 구형이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뭐가 더 나을까요? 이게 이렇게 바꾸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안 바꾸는 게 나을까요? 안 바꾸면 안 바꾼 대로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바꾸면 뭐 이게 페이스리프트냐 그러고, 이렇게 바꿔놓으면 왜 이렇게 많이 바꿨냐 그러고. 어차피 사람들은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이 바꾸는 이유가 사실은 있어. 사실은 뭐냐면 지금 내연 자동차는 연속성을 생각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속 가능성보다는 새로운 어떤 그 뉴 페이스를 통한 새로운 가치의 전달, 뭐 이런 거에 주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제조사들이 이렇게 막 스케치를 해놓고 이렇게 과감하게 해놓으면 아마 위에서 그랬을 거예요. 다음에 어떻게 팔려고? 야, 뭐 너희들 이거 다음은 없어? 오늘만 사라? 했는데 지금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 어차피 10년이 남았을지 15년이 남았을지 5년이 남았을지 모르니까 지금 물 들어올 때 노져오려면 할 수 있는 건 다 해라. 그리고 지금 그 아반떼에도 첨단 기능 다 들어가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차피 아끼면 똥돼. 그러니까 지금 써야 돼요. 그래서 내연 자동차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파워트레인의 기술, 테크놀로지도 다 쓰고 있지만 이렇게 디자인에서도 양산차, 이 현재의 이런 구조가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면 많이 바뀌어야 되는 게 뭐 이런 라지에트 그릴도 이제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에어로다이나믹도 상당히 좀 다른 형태로 바뀔 거고, 또 이게 지금 투박스 디자인인데, 투컵이죠. 3컵, 2컵, 1컵인데 전기차 시대로 가면 거의 다 1컵으로 바뀔 거란 말이에요. 원박스로.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
이렇게 사실 이제 이런 현대 같은 대중차들은 프로포션보다는 디테일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디자인이거든요. 디테일을 막 넓히고 찢고 막 구기고 선 넣고 이런 프로파일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최대한 시각적인 요소를 살리는 건데 그래서 지금 내연 자동차 필요하신 분들은 사기 좋아요. 예. 교체 수요에 있으신 분들은 이 마지막 버전을 좀 완성도 있게 사실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산타페도 요거 지금 호불호 중에서 호가 많은가 불호가 많은가? 실제로 본 분들은 호인데 인터넷으로 다니는 이미지는 불호가 많은 것 같아요. 뭐 이게 성난 매기라고 부른다며? 펠리세이드는 성난 멧돼지고. 이빨 짐승. 이게 검치류의 송곳니 같은데? 네. 네. 탐패치라고 해요. 탐패치. 예, 여기 말씀하시는 나름 저게 이 산타페 그 디자인의 킬링 포인트 같은데? 그렇죠. 근데 저걸 욕먹으면 디자이너가 가슴 아프겠다. 정말 야 이거야 하고서 딱 한 것 같은데 멀리서 보면은 얘라는 걸 딱 알아낼 수 있는 표시. 사실 그런 디자인이 좀 잘 된 디자인 아닌가요? 그 디자인은 근데 개치라 뭐 나쁘다 그래도 뭐라 그럴 거 아니고 좋다 그래도 뭐랄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판매량이 얘기를 해주겠지. 그렇죠. 그 그랜저 처음 나왔을 때 괴상하다 그랬는데 월 15,000대씩 팔리잖아. 15,000대씩 팔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까면 커. 잘 팔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현대에서 깔기를 원할지도 몰라. 많이 깔수록 잘 팔리는 이상한. 그리고 막 극찬을 하면 안 팔려. 극찬 받으면 뭐야, 시장이 잘 팔려야지. 어쨌든 산타페는 그랜저 다음으로 잘 팔리는 차이기 때문에 이 펠리세이드가 많이 팔린다 그래도 산타페만은 못하죠. 그러겠죠. 네. 3세대로 플랫폼도 바꿨어. 이게 와 이게 진짜 이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페이스리프트 때 플랫폼을 바꾼다. 플랫폼을 바꾼다. 이게 3세대 플랫폼이라서 그 전에는 이제 H 프레임으로 들어갔었는데 지금 서브 프레임 앞쪽으로 굉장히 튼튼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기존 오너들 화나겠네. 내 프레임은 H 프레임인데. 왜 뭐 이게 차별하냐 뭐 이렇게 가격이 조금 올랐죠 이게. 예, 가격. 조금 올린 거에 비해서 변화가 너무 크니까 실내도 저 시프트 바이 와이어 변속기 방식으로 버튼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게 변화의 폭이 큽니다. 소렌토의 그 3세대 플랫폼을 이제 그대로 페이스리프트인데 현대는 기아는 이제 한 반세대 정도, 한 3, 4년 정도 뒤쳐져도 내버려 두는데 현대는 안 뒤쳐지려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기아에서 새로운 플랫폼을 쓰면은 바로 그 페이스리프트에도 그걸 적용을 하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반면에 또 그랜저는 K7 할 때 3세대 플랫폼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랜저도 3세대 플랫폼 안 쓰고 그러니까 어딜 형님 브랜드를 앞서가려고 그러냐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디젤 2.2 이게 엔진입니다. 뭐 R엔진. 엔진 오일 이슈 요즘 있어요 이거? 그냥 스마트 스트림 디젤은 괜찮은데. 그래요?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뭐 그 냉각계통 좀 개선하고 뭐 인젝션 시스템 바꾸고 그 다음에 요소수하고 이제 DPF도 또 새로 정비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오일 새는 현상이나 뭐 이런 현상에 대한 이슈는 없네요. 그래서 디젤 엔진은 뭐 아직까지 디젤이 SUV에서 이렇게 경쟁력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저희가 뭐 디젤을 무조건 뭐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한 세대 정도, 한 6, 7년 정도 타시기에는 크게 무리가 없죠. 그리고 디젤 타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이제 한 가지 당부드리는 건 EGR, 그 다음에 DPF, 요거 좀 관리를 한 7, 8만 정도 이렇게 타시고 나면 한 번씩은 좀 점검을 해보시라는 거죠. 변속기는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요 이제 8단 변속기인데요. 8단 DCT. 8단 DCT는 현대가 빨리 만들었어요. 건식으로 갈 것처럼 처음에 이야기 좀 하다가 아무래도 토크 대응이 안 되죠. 그죠. 이 건식은 디젤 2.2에서 걸기에는 조금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40kg/m 이상 토크가 넘어가 버리면 네. 35까지는 뭐 나름 이렇게 사실 건식이 사실은 좋긴 해요. 내구성이 좀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출력 손실도 좀 덜하고 직결감도 좋고 좋은데 예, 그런 구조적으로 이 습식이 아무래도 그 현대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안 빠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안 빨라 이건. DCT 하면은 네. 그 딱 드는 느낌이 정말 변속 빠른 그런 변속기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변속이 느리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가 돌아가면 물려 있으면 시프트 업 다운이 동시에 돌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신호 입력을 딱 하면 이게 딱 붙고 뭐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고 동시에 이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얘는 업할 준비와 다운할 준비를 계속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바로 전환이 된다는 거고 클러치가 두 개가 또 있으니까 양쪽에서 한쪽이 붙어 있어서 연결되어 있는 걸 바로 옆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떨어뜨리고 붙으면 바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야 이게 가장 진보된 방식이야 라고 했는데 문제는 자동 변속기에 그런 게 어딨어. 우리가 더 빨리 해줄게 하고 요즘 나오는 엄청 빨라졌죠. 8단 9단 변속기가 거의 비슷하게 속도를 내주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용자들도 그런 거죠. 야 1단 2단에서 좀 울컥거리잖아요. 물컥거리는 거 있고 그다음에 얘는 내구 연한도 그 자동 변속기하고 유선 기어 방식하고는 달리 얘는 물리적인 기어니까 떨어지잖아. 클러치가 붙었다 떨어졌다 해야 되니까. 그러면 얘를 왜 선택해야 되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못 크는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이 저 미국의 소비자분들. 예. 아니 뭐 변속이 왜 필요해? 뭐 이러고서 쭉 하시는 분들. 예. 그러니까 유럽 사용자들은 이해 못하죠. 예.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수동을 잘 경험을 못 해봐서 클러치 변속기를 좀 생소해해요. 그리고 결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고속에서 진행되면서 기어비가 입력축하고 큰 차이가 없으면 부드럽게 변속이 되면서 이게 관성으로 인해서 어떤 충격이나 이런 게 안 느껴지는데 이게 막 4대1, 5대1 돼버리면은 이거는 토크 위주의 이제 변속비니까 토크가 강하게 팍 순간에 걸리면서 충격이 일어나거든요. 클러치가 아무리 그걸 조절을 해줘도 그게 어떤 때는 안 일어나다 어떤 때는 막 확 일어나다 하니까 이 차 듀얼 클러치 4천만 원 넘게 준 차인데 왜 이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7단 DCT에서 좀 심했다가 네. 이번에 좀 잡힌 걸로 느껴져요. 8단에서? 저서 굴곡거림이 원래 저서 굴곡거림은 건식에서 더 많이 생겨요. 습식이 네. 더 유리하죠. 네, 습식이 더 유리하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오일이 들어간다는 건 이게 또 출력 손실이야 이게 또. 그러니까 반드시 좋은 건 아니야. 그리고 또 무겁잖아. 펌프도 들어가고 해야 되니까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게도 늘어나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듀얼 클러치 방식을 높은 토크에서도 사용하려면 습식으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조 단가도 높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그냥 자동 변속기로 가자고 했는데 또 이런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개발해 놓고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발전을 시키는데 앞으로는 파워트레인이 이제 하이브리드로 가도 사실 이게 필요가 없잖아요. 이만큼은. 한 6속 정도만 돼도 기본적으로 모터 감속기가 또 역할을 해주니까 크게 변속에 대한 아쉬움이 없고 또 전기차로 가면 뭐 최대한 들어가 봐야 뭐 2단. 예. 많으면 3단. 진짜 많으면. 뭐 그 정도니까 기존의 변속기 업체들도 머리가 복잡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11단, 12단은 왜 안 나오냐? 앞으로 나올 일 없을 거예요. 예. 이론적으로는 좋아지죠. 뭐 이론적으로는 좋아지는데 그렇죠. 변속에 대한 시간이 안 걸리고 아예 이론적으로 그렇다면 좋은데 그럼 뭐 CVT가 뭐 제일 좋아야죠. 근데 아무래도 단수가 많아지면 자꾸 변속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기구도 커져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뭐 이게 내연기관하고 한 세트예요. 그래서 내연기관하고 같이 이제 아마 점을 장치 중에 하나죠. 변속기 트랜스미션 이게 설계가 되게 복잡하고 힘든데 힘들죠. 공부하신 분들은 억울해서 어떡하지? 이거 어디에다 응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변속기 다단 변속기는
뭐 크레인이든 뭐든 그 뭔가 동력 회전 속도를 바꿔줘서 힘을 내야 돼. 뭐 기계 장치에는 다 변속기가 들어가긴 하죠. 그런데 자동차용 변속기하고 이렇게 세련된 변속기가 그렇죠, 과연 그렇죠. 어디에 가야 더 이상 쓸모가 있겠냐. 이거는 그 기계 변속기로 따지면 쓸고콜이거든. 이 정도까지 사실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급 기술들을 어디다가 써야 되는 거야? 아, 이게 진짜 아까워요. 이 중장비에 들어가거나 뭐 이런 변속기들은 이렇게까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아깝다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세련된 내연 자동차는 이 기술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이런 낮은 배기량에서 이런 작은 열기관에서 이런 출력을 내는 거는 이게 흔치 않거든요. 디젤로 리터당 100마력을 낸다. 쉽지 않다. 정말 흔치 않거든. 아까운 기술입니다, 진짜. 예. 네, 그래도 뭐 130년 써먹었으면 됐지 뭐. 아유. 디젤은 한 그 90년 써먹었네요. 1930년대에서부터 승용차에는. 네, 그리고 이제 차도까지 다 합치면 그것도 한 120년 되죠. 서브 프레임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스티어링 기어가 여기 네, 뒤쪽에 있어요. 네. 그 렉 방식이죠. 네. 예, RMDPS 방식입니다. 예. MDPS가 이제 현대에서 얘기하는 EPS니까요. 예, 이 렉 모터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예전에는 산타페까지는 칼럼 방식으로 많이 썼는데 요즘 다 렉 모터로 다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자율주행 때는 이제 컬럼식을 신뢰를 못 하죠. 그래서 이게 그 고속도로 주행 보조 때문에 이 렉 방식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가격 경쟁력을 생각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그 MDPS를 구성을 하자라는 식으로 해서 컬럼으로 많이 달아놨는데 그렇죠. 그게 처음에 초기 문제도 좀 있었고 앞으로 방향성은 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줄여봐야 결과적으로 도움 안 된다. 그렇죠. 여기에 제대로 기본을 제대로 깔자라는 식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제조사가 이제는 뭐 정신 차린 게 아니라 이게 자율주행 보조 기능서부터는 이렇게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도 현대가 최근에 그 에어 서스펜션을 개발을 해놓고서는 개발은 뭐 지금 그 거의 완료가 돼 있는 상황인데 GV80이 안 넣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최종 완성도를 높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전기차 시대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이제 보편화될 거예요. 왜냐하면 에어 서스펜션이 이렇게 무인 자동차가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또 승차감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유압식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전기차에 아마 많이 보급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는 내연기관에 대해서 우리 차는 어때요 저때요 막 말을 붙일 수가 있었잖아요. 이제 모터 달고 그걸로 파워트레인이 간단해지면 우리는 이래요 저래요 말을 못 붙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우리의 매력 포인트는 뭐예요 하고 그렇죠. 다른 데서 막 살아날 거예요. 그래서 서스펜션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또 그 하체 부분 이런 부분에서 지오메트리 하시는 분들은 전기차 시대에도 뭐 이렇게 예전처럼 많이 필요하진 않아도 그런 분들은 많이 하실 일들이 그 다음에 이 스티어링 기어 관련된 기술들은 전기차 시대에도 굉장히 이분들이 더 아마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공부하시는 분들이론 학생들은 요 스티어링 기어 관련된 공부 한번 해보세요. 요게 아마 자율주행 시대에서는 요 소프트웨어랑 이 기계적인 그 제어를 어떻게 세밀하게 할 수 있는지 그 기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전기차에서 헤드헌터 많이 하는 분야 중에 하나라 그러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우암은 이렇게 그 차 중량이 있으니까 두 개로 이렇게 붙여놨네요. 여기 위에 보시면 이제 맥퍼슨 스트럿 방식이고요. 너클은 알루미늄 너클이고요. 여기가 너클이죠. 네네. 그 다음에 로우암은 이렇게 되게 두꺼운 강으로 해서 이렇게 위아래 붙여놨어요. 뭐 요 정도급 차들에서 뭐 흔히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전륜 기반이기 때문에 드라이브 샤프트가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드라이브 샤프트가 이렇게 해서 뒤쪽으로 빠지는데 상당히 듀얼 클러치 변속기라서 상당히 앞에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마지막 디퍼렌셜이거든요. 네네네. 마지막 리어 디퍼렌셜 마지막 디퍼렌셜인데 디퍼렌셜에서 뭔가 수도꼭지처럼 하나 여기 하나 나와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그냥 출력을 살짝 빼서 뒤로 쭉 보내주는 거죠. 네. 이렇게 전륜 기반의 사륜 구동이 이렇게 구성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간단하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요 DPF가 저기 위에 네. 딱 옆에 붙어 네, 있네요.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동그란 거. 여기 있구나. 예. 에이씨. 여기 있다. 예. 그게 터보 얘가 터보 차저입니다. 차저입니다. 네. 예. 저쪽이 이제 그 컴프레셔 쪽이고. 네, 네. 예. 아, 요즘은 이 디젤 쪽에 하도 규제가 심해지니까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이제. 막 옆에 딱 붙여가지고 네, 네. 예. 힘들어요. 제조사들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디젤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제 채산성이 낮아지니까 네. 그 제조사에서 자꾸 손을 떼는 분위기예요. 그다음에 고압 인젝터도 점점 막 2,300바, 2,400바, 막 2,500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런 것들은 특허 걸려 있어서 제 돈 다 주고 사와야 되는데 또 뭐 관련해 가지고 이제 부품들이 다 비싸니까.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요소수가 열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네요. 네. SCR까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예. 그저 DPF는 필터고, 요게 이제 캐털리스트 촉매. 네. 예. 요게 이제 가솔린 3원 촉매에서 그 녹수 부분을 해당해서 이렇게 없애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해에서도 녹수를 없애려고 하니까 여기에도 이제 뭐 좀 비싼 그 팔라듐이나 로듐 같은 것들을 또 넣어야 이게 빨려 들어와서 요소수와 같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예, 나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차체는 여기에는 뭐 이렇게 마감이 안 돼 있네. 예, 가솔린 모델이 아니라서 그런가요? 이게 디젤 모델이 이렇게 열이 안 나기는 하는데 너무 안 붙여놨네. 여기에 이렇게 좀 이런 단열판 같은 거 좀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가 제일 뜨겁고 예. 내려가면서 식다가 예. 여기까지 딱 해놨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서부터는 별로 안 뜨거워.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가 봐요. 안 뜨겁더라도 좀 서운한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없으니까. 네. 예. 이거 하는 김에 그냥 하지. 그 다음에 이게 또 뭐 단열만 되는 게 아니라 소음도 좀 차단해 주잖아요. 아래에서 오는. 좀 서운하네요. 여기 왜 동그랗게 해놨지? 뭐 동그랗게 뭐가 파여져 있나? 붙인 자국인가? 아니면 뭐 조립을 위해서 설계상 구멍이 뚫려 있는 작업인가요? 이 원을 이렇게 붙였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게. 뭘까? 왜 동그라미를 해놨지? 기술자의 작품 아닐까? 사인? 이거는 이 원판인데? 그러게 원판 같은데. 네. 예.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는 예, 신기하네요. 네. 이거 내 거야 하고 이렇게 발라놓은 거 아닐까? 자, 여기 보시면은 안에 그냥 매끈합니다. 네. 예, 뭐 발라져 있는 게 없네요. 그냥 이 동그란 게 이 네. 필터 같죠? 이게 필터인데 네. 딱 모양을 보면 전기선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히터 겸 필터인가? 그렇죠. 그럴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딱 생긴 건 필터예요. 원형 필터인데 그럼 여 안에 열선이 같이 들어가요? 이렇게 뭐 코일이? 필터에는 전기선이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걸러서 나오는 거니까. 네. 그 연료 라인에 있는 거니까 보통 이 정도의 위치에 차지하는 거는 히터가 많이 차지해요. 보통 여기에 많이 히터는 이게 길쭉한데. 네, 보통은 길쭉하게 되죠. 근데 그거는 이제 히터 기능만 하면 코일로 이렇게 네. 감아갖고 뭐 될 수 있는데 얘는 모양이 동그란 히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여기 들어가니까 일단 히터 역할은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그 필터에 연료를 빨리 그거 하라고 여기 작은 모터가 들어가서 연료를 빨리 이렇게 순환시키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얘가 3,000바트 만들어주는 거 아닐까요? 그럼 이제 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이 신기술이구나 이게. 요씨, 현대 짱이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예, SUV라서 여기 한 번 이렇게 네. 각속도 바꿔주고 쭉 내려옵니다. 네. 여기에도 이제 출력 잡아줄 때 예. 서브 모터로 클러치 넣었다 뺐다 해주는 장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확실히 이 전륜 구동 기반의 사륜이니까 네.
여기 30% 정도 이 생각을 해서 가난한 네. 드라이브 샤프트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한 60마력 정도 평상시 되니까 그래서 축 네. 앞쪽에서는 네. 전류는 힘을 항상 받고 있는데 네. 저 앞쪽에서는 기계적으로 디퍼렌셜에서 트랜스퍼 케이스를 쭉 뽑아 와가지고 네. 여기까지 얘는 계속 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얘는 네. 계속 돌고 있는데 얘가 요 사이를 붙였다 뗐다 그렇죠. 그러면서 네. 야 뒤로 15% 보내 16% 17% 그렇죠. 20% 25% 30% 막 이러다가 0 이제 앞으로 그냥 살살 가니까 네. 얘가 조절하는 거고요. 맞아요. 네. 얘 좌우측은 지금 그냥 그대로 오픈 디퍼렌셜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5대5도 뭐 배분하고 때로는 뒤에 100도 주는데 일시적으로 주니까 이렇게 얇아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후륜 기반이 반대로 돼 있죠. 네. 후륜 기반 여기가 두껍고 저쪽이 뒤로 얇고. 항상 가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이 LSD까지 들어가면 좋은데 이렇게 오픈 디퍼런셜로 해놓으면 아무래도 사륜 구동으로서의 기능이 아주 이렇게 막강하진 않죠. 그래서 이건 온로드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크로스 멤버 뭐 다 강이고요. 그 다음에 트레일링한 방식으로 포링크 방식이에요. 네, 그래요. 네. 얘하고 얘 각도가 많이 달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는 타이어가 이제 차를 내리면 타이어가 올라가면 네. 얘는 거의 수평 가까이 누울 정도 되면 예. 얘는 아직 수평이 안 가는 그렇죠. 거죠. 얘가 또 네. 서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각도만큼? 거기서 힘을 더 받으면 얘가 앞쪽을 밖으로 내주니까 그렇죠. 토 아웃이 되면서 네. 토너를 좀 도와주는 그 다음에 위에는 이렇게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차가 이제 하중을 받아서 이렇게 압력을 받게 되면 더 올라간단 말이죠. 거기서 더 네. 받으면 안으로 당기는 거죠. 그렇죠. 네, 얘는 네. 요즘 현대가 다 이런 구성을 하네요. 이 트레일링한 방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스포츠의 어떤 특성까지 고려하는 서스펜션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안정적인 A2B용 카. 멀티잉크를 공간 효율적으로 네. 사용하는 저렴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네요. 네. 이것도 사실은 기본적인 달리기 성능은 갖추고 가겠다. 여기 현대에서 차종 불문하고 웬만하면 이렇게 가네요. 그러네요. 네. 네. 달리기에 드디어 눈을 뜬 것 같아요. 한 번 맞들리면 안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반면에 스테빌라이저는 또 되게 좀 좁게 네. 두껍지 않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는 실런트를 이렇게 또 발렸다 말았네. 여기는 또 왜 싹 다 바르지? 이게 현대는 다 좋은데 그 실런트를 너무 아끼는 것 같아. 이런 거 그냥 발라주면 좋은데. 늘 가격 경쟁력을 생각하던 회사이기 때문에 네. 야 여기서 5,000원이면 얼만데 그렇죠. 여기서 10,000원이면 얼만데 그래서 가장 최적의 뽑기 위해서 애를 써왔던 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냥 하는 김에 다르죠. 이런 것들은 그래도 구조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뭐 예전에 비해서 이런 것들은 좀 아쉽습니다. 머플러는 이제 디젤이니까 뭐 외부 노출 안 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아직 새 차라서 뭐 크게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안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전자식 브레이크 여기 보시면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요거 이제 잘못하면 또 브레이크가 전자식 브레이크. 그러면 유압식입니다. 유압식.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로 하이드로백 없다. 뭐 이렇게 돼 버리니까 요거는 이제 파킹할 때만 들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요즘은 이제 이런 방식이 아무래도 이제 비상시에도 또 안전하고 좋습니다. 자, 대충 이제 뭐 먼저 번 모델하고 바뀐 건 프레임 3세대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서브 프레임 단단하게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딱딱한 승차감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롤을 허용하는 환경에서도 기본적으로 달리기 성능은 좀 가져가겠다. 그런 구조입니다. 요즘 현대에서 보는 가장 그 최근에 볼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아요. 주행 안 하고 그냥 주행 시승기 여기서 읊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러면 또 이제 내피셜이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들어가서 막상 타봤는데 아니네. 그럼 이제 그다음에 사륜은 이제 전륜 기반이고 실런트는 뭐 좀 아끼고 잘 많이 안 썼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단열판도 좀 아쉽고요. 그런 부분들.
그 외에는 뭐 크게 예. 뭐 이 정도면은 뭐 이 가격대에 뭐 다 그런 이게 스타트가 3천 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물성은 가장 낮은 모델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풀옵션 사시는 분들은 감안하셔야 돼요. 다 온제면 이게 4,500 정도 되죠. 풀. 네. 4,700이 넘어요. 4,700? 그러니까 4,700 사시는 분들은 약간 물성에서는 손해 보시고 옵션을 갖는다. 700 주고 사는 차라 그래서 실란트 더 발라주고 막 이럴 수는 그렇진 없는 않죠. 거니까. 예.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예. 모든 모델에 공통되는 거는 가장 저렴한 모델에 그렇죠. 맞게 세팅이 돼 있는 상태인 거죠. 예, 기본 물성은 3,100에 맞춰져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시고 어차피 그 기본으로는 탈래 하면 그렇게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옵션을 가져가는 대신 이런 것들은 약간 좀 부족할 수 있다. 상위 모델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하위 모델은 3,100이면은 아쉽진 않아요. 아유, 이 정도면 뭐, 예.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옵션의 베리에이션이 넓은 차들이 그게 문제예요. 예. 만족도가 다를 수가 있다. 이번 시승차는 산타페 2.2 디젤 스마트 스트림 상시 사륜 AWD 모델입니다. 2151cc 디젤 엔진이고요. 3800rpm에서 202마력을 내고 1750 내지 2750rpm에서 45kgps를 냅니다. 산타페 AWD는 전륜 구동을 기반으로 한 상시 사륜 구동이죠. 시승차는 7인승으로 무게는 1885kg입니다. 시승은 비가 많이 내리는 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외부 소음이 큰 상태라 이를 감안해야 하는 상황이죠. 빗길 주행에서 느끼는 엔진음은 디젤 맞나 싶은 정도네요. 엔진 RPM을 올려도 샤프하고 거친 디젤 소음 대신 좀 부르릉거리는 뭐 들을만한 소리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빗길은 의외로 다른 소음을 정숙하게 느끼게 하는 반전도 주네요. 물론 외부 소음이 있을 때 이야기라는 점 감안하셔야겠습니다. 마른 길에서 3000rpm을 넘어가면 무시하지 못하게 소리가 커지고요. 빗길이라도 4000rpm까지 다다르면 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2.2 디젤 스마트 스트림 엔진은 엔진 소음을 살짝 손본 듯 하기도 합니다. 마른 날 준행해보았던 현PD 말로는 외부에서 들리는 소음이 좀 톤 다운되었고 실내에서 느끼는 엔진음의 날카로움도 이전보다는 줄어든 것 같습니다. 노면 소음은 빗길 주행에서 꽤 올라오는 편이었습니다. 현PD 말로는 마른 노면에서 노면 소음이 좀 있는 편이었다고 하네요. 시승차는 캘리그래피 모델이라서 2열까지 차음 유리가 되어 있습니다. 차음 유리라는 게 옆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줄이는 거고 바닥 소음은 거르지 못하는 거죠. 옆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줄이다 보면 아래에서 들어오는 소음이 상대적으로 선명하게 들리는 뭐 그런 상황인가 보네요. 악셀을 밟으면 디젤이라 힘은 좋네 라는 말이 나올 만합니다. 출발해서 굼뜨거나 하는 현상이 거의 없고 시원한 느낌까지 줍니다. 낮은 RPM에서 가속 페달을 밟아보면 1500 남짓부터 본격적으로 힘이 나오는 느낌입니다. 일단 토크가 터지면 시원하게 나갑니다. 2.2 디젤로 힘이 충분할까에 대한 답은 분명하네요. 실용 운전에서 답답함은 전혀 없습니다. 산타페는 습식 8단 더블 클러치 변속기를 달고 있는데요. DCT라고 하죠. 수동 변속기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습식 클러치를 2개 달아 변속을 재빠르게 해주는 자동 변속기에 비해 변속이 빠르고 동력 손실이 적은 반면에 빠른 변속으로 인해 변속 진동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죠. 때문에 DCT는 유럽에서는 호, 미국에서는 불호의 경향이 있는 거고요. 산타페는 DCT의 평균적인 면에서는 변속 진동이 크다고 할 수 없는데요. 그렇다고 변속 진동이 없다고도 할 수는 없겠네요. 1, 2단, 2, 3단 사이에서 간헐적으로 변속을 했구나 하는 정도의 진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변속 충격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고요. 변속 진동 정도의 느낌입니다. 유럽산 DCT를 많이 써보신 분들은 이질감을 별로 느낄 수 없을 거고요. 자동 변속기만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진동이 있네 라고 하실 수 있겠죠. 4세대 페이스리프트 산타페 서스펜션의 하드웨어는 꽤 단단한 편입니다. 페이스리프트 이전에 비해 좀 더 단단한 게 세팅된 것 같아요. 최근 나오는 전기차들의 서스펜션이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는데요. 그 연장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단단함에 비하면 승차감이 나쁘진 않습니다. 45 시리즈 20인치 타이어를 달고 있는데요. 서스펜션 강성이 이 정도 타이어와는 매칭이 잘 되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서스펜션이 단단해지면 아무리 조율을 잘 하려고 해도 숨기기 힘든 것이 빨래판 길을 지날 때죠. 약간 둥둥거리면서 차체 진동이 전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급차에 비하면 거층이 분명하지만
이 가격대의 평균 정도의 승차감은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서스펜션을 강하게 하면 메이커가 배려 차원에서 해주는 게 있죠. 과속 방지턱을 지날 때 뒷바퀴가 착지 않은 거친 느낌을 줄이기 위해서 후진동을 넣어주는데요.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의 후진동은 없다고 하기도 뭐하고 꽤 있다고 하기도 뭐한 살짝 넣어둔 느낌입니다. 후진동을 많이 넣어주면 직선에서는 덩실거리는 몸놀이 때문에 편하게 느낄 수 있는데 코너링에서는 뒷좌석에 좀 어지러움을 유발하잖아요. 뒷좌석 햄피드가 어지러움을 유발하지 않을 정도의 후진동입니다. 서스펜션이 단단하니까 와인딩에서도 꽤 잘 버텨줍니다. 롤이 크지 않아요. 스티어링 응답성도 꽤 빠른 편입니다. 빗길이지만 SUV 치고는 꽤 빠른 속도로 출발을 하고요. 속도를 올릴 때 앞바퀴가 옆으로 훅 밀리겠다는 느낌이나 뒤가 휙 돌아서 스핀하겠다는 불안도 들지 않습니다. 뒤쪽에 불안감이 생기지 않는 한도에서 언더스티어를 절제를 한 거네요. 소렌토와 비교하면 소렌토보다 롤이 작고 몸놀림이 더 가볍고 언더스티어가 주로 있습니다. 사실 팰리세이드가 몸놀림이 더 가볍긴 합니다. 운전자가 느끼는 피드백, 조정성이 팰리세이드가 살짝 더 나아 보이기도 하고요. 거동만 놓고 보면 팰리세이드가 더 나은데요. 산타페는 가족의 불안감을 초래하지 않으려고 한 것 같네요. 덕분에 뒷좌석도 팰리세이드보다 안정되게 느낀다고 합니다. 산타페 코너링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가끔 혼자 산길도 달려보면서 불안하지 않게 기분을 낼 수 있는 정도의 세팅이라고 할까요? 정리하면 산타페는 독특한 매력으로 취향 저격하는 모델은 아닙니다. NVH, 승차감, 주행 성능 어느 한쪽에 치우쳐 강조한 모델이라는 느낌보다는 두루두루 원만하게 타협을 해낸 느낌이죠. 이전 모델에 비하면 NVH의 눈길 끌만한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도 주행 성능을 조금 더 끌어올렸네요. 가성비 좋은 가족용 SUV를 하나 장만하려는 우리나라 평균 소득 계층에서 너무 말랑한 차보다는 가끔 코너링 기분도 낼 수 있는 차를 찾는다면 차가 더 좋아졌다라고 느낄 수 있겠습니다.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금 뒤는 오고 있고. 네. 자, 산타페가 가이엔을 초월하고 있네요. 이건 당연히 비켜줘야죠. 가이엔 주제. 산타페 가시는데. 오, 단단한데? 생각보다. 단단해요. 자, 후진근도 그렇게 없다는 한번 덩실하고 말잖아요. 기본적으로 단단하게. 아니, 현대차가 요즘에 단단하게 ICF를 세팅을 하죠. 생각이 바뀌었나 보죠. 예전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요즘에 스탠스가 상당히 바뀌었어요. 차량 컬러가 바뀌고 있네요. 네. 자, 지금 첫 코너 돌고 있는데 빗길이라서 저희가 안전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스피드 소리는 안 날 수 있어요. 소리는 아예 안 납니다. 네. 저희가 고고요. 빗길은 소리가 잘 안 나죠. 네, 거의 안 나요. 얘도 후진동이 약간 있는 편이라서 이 좌석 약간 좀 흔들림이 있을 거예요. 산타페가 그 버전업을 할 때마다 조금씩 단단해지는데요. 그럼 확실히 소렌토보다 단단하네요. 예전에는 바뀌었는데 이 기아하고 현대가 지금 다시 역전이 돼가지고 현대가 좀 지금 앞에 살짝 미끄러지잖아요. 지금 이거는 이제 그립 때문에 도로 지금 물에 젖어 있어서 지금 한계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보려고 한계 가까이 핸들을 살짝 틀어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 타이어 꺾인 각도가 더 틀어지면 슬립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 여기까지구나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버티는데? 괜찮은데요? 이게 뭐 노면 상태 고려하면 나쁘지 않네요. 4세대 지금 페이스리프트 버전인데 4세대로 바뀌었을 때도 이 정도면 주행 성능이 꽤 좋아졌는데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페이스리프트 되면은 서스펜션은 그대로 가잖아요.
네. 느낌은 그대로 있고 네. 그냥 겉모습만 좀 바꿔주는 게 페이스리프트죠. 편의장치 몇 가지 바꾸고 네네네. 그리고 얘는 얼굴도 바꾸고 내장도 바꾸고 변속기 타입도 시프트 바이 와이어로 바꾸고 거기다가 서스펜션도 좀 더 단단하게 예, 조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코너링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좀 더 안정적이면서 깔끔하네요. 그전 모델에 비해서.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팰리세이드랑 비교를 해보면 네. 팰리세이드가 얘보다 약간 좀 가벼운 것 같죠? 맞아요. 그 왜 그럴까요 그게? 동작이 네. 걔는 사뿐사뿐했어요. 네. 얘가 더 사이즈가 작은데 얘가 약간 더 무겁단 말이에요. 쟤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아 저기 있네? 네. 왜 그런 거니? 왜 대답을 안 해? 내 말이 우스워? 재밌네요. 그러니까 소렌토는 얘보다 좀 더 무거웠거든요. 좀 둔했죠. 네, 지긋했잖아요. 네. 그런데 얘는 그만큼은 아닌데 네. 팰리세이드보다 약간 좀 무게감이 있어요. 네. 좀 둔하다기보다는 지긋하다. 네, 지긋한 느낌. 아니 쟤를 왜 더 가볍게 해놨을까요? 약간 좀 이상하네. 저렇게 만들고 그러니까 거동을 좋게 하자 네네. 라고 해서 저렇게 만들고 나서 우리가 너무 갔나? 조금 다시 돌릴까? 해서 돌아온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 약간 죽일까? 네, 뭐 이런 네. 느낌? 팰리세이드가 잘 만든 차네요. 다시 한번 느끼지만 팰리세이드가 잘 만든 차예요. 그리고 이 차도 점점점 지금 주행 성능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조금씩 그래서 지금 이게 4세대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에 비해서 좀 더 단단해지고 이렇게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안정감도 조금 더 향상된 느낌입니다. 소렌토보다 얘가 좀 더 가벼워요. 예전에는 3세대까지는 소렌토가 더 괜찮았는데 약간의 컬러 차이가 지금 소렌토하고 산타페하고 느껴지네요. 크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이제 아빠들이 가족들 태우고 다니다가 가끔 기분 내라는 배려일 수도 있겠네요. 네. 언제까지 SUV 물렁한 거 탈 거야. 뭐 디젤 엔진의 반응성은 괜찮고요. 얘가 지금 아까 3단에서 살짝 가속을 해보니까 네. 1000rpm부터 가속을 해보니까 네. 한 1500, 1300, 1500 그 사이에서부터 힘을 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실토크 구간이 최대 토크 구간이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것 같고 네. 일단 토크가 터지면 시원하게 나갑니다. 지금 노면이 상당히 미끄러운데도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근데 이제 디젤 소음이 네. 지금 우리가 빗소리하고 같이 섞여서 들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디젤 특유의 소음이 많이 톤다운 돼 갖고 이 정도면 야 건강한 소리지 네. 라는 정도까지 톤다운 되는 것 같아요. 네. 상대적으로. 지금 삼순 RT 딱 넘겼는데 그때부터 이제 소리가 나기 시작. 본격적으로 이제 굉음이 나기 시작. 그리고 밖에서 들었을 때도 그 디젤 소음이 음색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조용해졌다는 얘기예요? 네, 소음이 조용해졌어요. 톤다운이 완전히 된 거예요. 그럼 엔진 구조적인 소음을 조율했을까? 아니면은 차음제를 많이 써가지고 조율했을까요? 이 운전석에서 느끼는 느낌 어떠신 것 같아요? 양쪽이 약간씩 있는 것 같은데요? 약간 톤도 다운시키고 네네네. 차음도 좀 신경 쓰고 스마트 스티어링으로 조금씩 개선한 효과가 여기에서 좀 이게 나타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뭐 출력이 이 정도면은 뭐 답답한 느낌은 전혀 안 드네요. 네, 뭐 요 정도 덩치 끌고 나가는 데는 크게 무리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열 전석의 느낌은 이게 더 낫다는 말이죠. 네. 운전자의 느낌은 팰리세이드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운전자가 의도하는 어떤 피드백에 대해서는 팰리세이드가 좀 더 얘보다 약간 선명하게 반응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팰리세이드도 뭐 가정용 차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 용도겠지만,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30대 아빠죠. 거의 대부분이 아이들하고 가족들하고 이렇게 이동하는 수단으로 선택을 하거든요. 대표적인 차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빠의 즐거움도 즐거움이지만 좀 이렇게 2열에서의 느끼는 안정감 뭐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이가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즐거우면 뒤에선 약간 좀 덜 즐거울 수도 있고, 약간 불안감이 느껴지거나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데 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죽여놔야 돼요. 디렉셔널 리스폰스가 약간 좀 떨어져야, 운전자는 디렉셔널 리스폰스가 좋아야 즐겁고, 2열, 3열에서는 디렉셔널 리스폰스가 좋으면 약간 더 이렇게 부담이 오니까 좀 더 힘들지. 그게 이제 이게 진중하다, 좋게 얘기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살짝 둔하다. 그 말씀하시는 디렉션 리스판스라는 게 이제 뒤가 흘러서 미끄러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뒤에 우리가 그 하부를 보다 보면 캠버가 어떻게 되고 뒤 하중 실 때 토아웃이 벌어져서 운동성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뒤에 토아웃이 벌어지면 하중을 밟고 토아웃이 벌어지면 뒤가 이렇게 샥 날아가거든요. 그렇죠. 샥 날아가면 미안합니다. 뒷좌석에 탄 사람 입장에서는 내 몸이 옆으로 막 날아가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만들어 놓으면 운동성은 좋은데 뒤에서는 불안한데 막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가 진중하면 뒤에서는 뭐 이렇게 좀 해도 앞 사람은 차가 빨리 안 돌잖아라고 하지만 뒤에서는 마음이 편안한 거죠. 뒤가 살짝 돌아도 1열에서는 뭐 약간 도네 그러는데 뒤에서는 뭐야 이런 느낌이 올 수가 있거든. 그래서 왜 그 스포츠카의 거동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스포츠카들이 보통 운전석을 딱 가운데 놓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메리칸 머슬 같은 거는 보네트가 쫙 뻗었고 운전석가 뒷타이 옆에 있어요. 그거 운전할 때 뒤가 살짝 움직이면 스릴이 그냥 섬찟하거든요. 딱 그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 스포츠카들의 정색이 롱 노즈 숏테일. 제가 말씀드린 소리가 있습니다. 4천쯤 가진할 때는 뭐 약간 이 소리는 그 힘들어서 이렇게 헉헉거리는 그런 소음 같네요. 힘은 있는데 이게 이거 사운드 디자인 어떻게 안 되나? 국산차가 아직 이게 좀 너무 아쉬워요. 색깔이 뾰족뾰족한 게 그대로 들리진 않고 한 번 살짝 거쳐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차음은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이 소리를 좀 매력적으로 다듬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단순히 뭐 배기 쪽에서 나오는 소리를 다듬는 수준이 아니라서. 그렇죠. 기계에서 나오는 소리를 전체적으로 다 다듬어야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할 때부터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 좀 요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엔진의 RPM과 교감하는 면에 있어서 부족한 거지. 그렇죠. 그 소리를 들으면서 흥분감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게 그 흥분감이 엔지니어 자체가 느껴야, 그렇지. 이 소리 좋네라고 이제 맞아 요거야 하고 가는데, 그걸 엔지니어가 못 느끼면 이거 맞아? 저거 맞아? 막 이래 되는 거잖아요. 엔지니어가 자기 소리 듣고 자기가 뿅 가야 돼. 와, 내가 만들었지만 왜 그러잖아. 윌리엄 알러 감독이 배너 만들고서 신이 이거 제가 만들었나요 하듯이. 그 엔진이 만들어내는 소리 자체도 있지만 유입시키는 그런 그것도 그것도 사운드 디자인의 일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운드 제너레이터의 사운드 디자인 그런 것들이 다 맞아야 돼요. 근데 이걸 독일 브랜드들 중에서 가장 잘하는 브랜드가 포르쉐, 그 다음에 BMW. 정말 잘하거든. 포르쉐는 대놓고 하고 BMW 은근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쪽의 어떤 사용자들을 정말 흥분케 하는 요소가 있는데, 우리나라 브랜드가 이제 그런 게 좀 약하죠. 근데 뭐 이런 모델까지 그런 걸 심느냐 그러는데, 뭐 BMW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인 A2B용카에도 이런 배기 사운드의 즐거움을 줘요. 약간씩은. 그리고 우리도 이런 걸 좀 신경 쓰면 좋겠다는 얘기지.
내연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매력 때문에 더 빠지는 거거든. 그리고 8기통, 12기통 오너들은요 절대 음악 안 들어. 왜 음악을 들어? 창문 열고 엔진음 들어야지. 품질은 좋네요. 네. 뭐 잘 팔릴 만한 차예요. 밸런스도 괜찮고 단단한 거에 비하면 뭐 승차감도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엔진도 2.2 디젤로서는 뭐 부족함 없고 남아돌진 않는데 부족함 없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거기에다가 엔진 차음 잘 돼 있고 하부 쪽에 들어오는 소음도 약간 있는 건 같은데 이게 맑은 날이 아니라서 지금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도로가 이렇게 물기가 섞여 있어서 잘 확실하게 검증은 안 되는데 하부로는 소음이 많이 들어오고요. 맑은 날 타보셨죠?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캘리그라피 모델이니까 1열 이중차음이 돼 있는데 충전은 많이 죽었는데 이제 1열만 둘 다요. 둘 다? 앞뒤로? 네. 그래서 신경 많이 썼네. 아래에서 올라오는 소리, 그 다음에 뒤 테일 도어에서 돌리는 소리. 이게 좀 그러니까 조용한 와중에 들리는 거죠. 그게 이런 걸 수 있어요. 차음 유리를 썼기 때문에 여기서 더 안 들어오니까 이 밑에가 더 상대적으로 들어오는 그게 더 선명하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들리는 거 같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그 로드 노이즈, 액티브 노이즈 사운드 그 컨트롤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딱 위상 스피커가 잡아가지고 쏴주면 되는데 이건 그게 없잖아. 네. 3천만 원부터 시작이니까요. 요렇게 그 저단에서 회전수 올라갈 때 요 소리가 조금 거슬리네요. 지금 3,500, 4,000에서 기어박혔습니다. 듣고 싶은 소리는 아니야. 그러니까 많이 순화됐지만 여전히 기계음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게 스포츠 모드여서 더 극대화를 크게 자,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컴포터로 바꿔봤습니다. 빨래판 지나갈 때 보니까 기본적으로 좀 단단한 편이네요. 네. 요즘 그 현대 기아차, 특히 이제 현대차가 달리는 즐거움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느껴지는 게 이런 뭐 롤 스테프니스를 조율하는 어떤 분위기도 그렇고 또 링크 구조에서도 기본적인 달리기 성능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흔적들이 보이면서 실제로 해보면 이제 보수적인 세팅에서 많이 벗어나 있구나. 온도가 눈에 띄게 많이 줄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살짝 미끄러짐도 허용을 하는구나. 그런데 미끄러지는데 가장 그 예전하고 많이 바뀐 게 자세 제어가 안 들어와요.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예전에 벌써 들어와 있어야 되거든. 미끄러지기 전에 이미 들어와.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타이어 소리가 나기 날라 그러면 바로 들어오고 바로 들어와서 엔진을 확 빼버리고 옛날에는 한 10년, 5년 전 그 정도까지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운전 좋아하거나 스포츠 주행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속된 말로 환장하거든. 내가 할 수 있는데 뭐야 이거. 가속 페달을 넣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 누구랑 얘기하고 있니? 이거거든. 그러니까 누가 대화하고 있는데 딴척 피고 진짜 짜증나잖아. 아주 자신 있으신 분은 자세 제어를 아예 꺼버리고 타시는데 거의 99% 스포츠 주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도 그 중에 99%는 끄면 조금 좀 그렇지 않나? 라는 약간의 염려를 갖고 있으신 분이 많은데 그분들 딱 타면 이거는 스포츠 주행을 아예 하지 말란 이야기잖아. 뭐 지들이 왜 나서 돼버리니까 뭐 이렇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진짜 막 코너링 할 때는 환장하죠. 지금은 거의 90% 이상 허용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자신 있다 이거지. 그립 잡을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해. 진짜 미끄러지면 그때 잡아줄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미끄러질 한계점이 아닌데 롤이 커지면 그렇죠. 안 되나 보다. 그전에는 잡아버려 가지고 그 롤을 맛을 못 봤는데 지금은
더 풀어주니까 더 롤이 더 실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차가 이렇게 넘어갈라 그래? 네. 이렇게 하시는 분. 그리고서 이제 국산차는 안 돼. 국산차는 역시 멀었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억울하지, 제조사에서는. 아니, 더 해도 되는데, 버틸 수 있는데, 넌 안 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들이 롤을 느끼실 때, 롤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차가 못 버티는 게 아니니까, 조금 한번 롤이 생기더라도, 스키드 소리에 민감하게 좀 반응하시면서 거동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생각보다 괜찮게 버티는구나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른 모델 같은 경우는 그 구동 배분이 활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요즘 전자식이 굉장히 바빠요. 보면 그러니까 백조는 우아한데 밑에 그 수동형 밑으로는 막 이러고 있잖아요. 막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주행 안전성 확보 면에서 전륜이나 후륜보다 사륜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운전자는 인식 못하지만 접지를 계속 유지하면서 안정성을 잡아나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배분하거든. 뭐 페이스리프트 이 정도면은 뭐 완성도 면에서는 일단 성공적이라고 보이시나요? 근데 이제 우리가 GV80 얘기할 때보다 힘이 많이 빠져있죠. 왜 그러냐면 그만큼 재미는 없어요. 이게 이런 차이일 거예요. 그때 신났거든. 뭐 그런데 지금은 뭐 괜찮네요. 뭐 이런 느낌? 방금도 둥퉁퉁 하는 게 기본적인 강성을 깔고 가는 거예요. 뭐 그냥 적당한 차 필요하다. 가족들 같이 이렇게 쓸만한 SUV 뭐 있나? 디자인 뭐 최신 스타일의 옵션 그득 넣을 수 있고 승차감, 안정감, 또 연비, 출력 그냥 뭐 베스트 아니어도 되니까 다 두루두루 그냥 동글동글한 상품성 있는 예를 들어서 3,000 한 500선에서 4,000까지 사이에서 웬만큼 해결되는 이게 옵션 다 하면 4,700까지 가죠. 캘리그라피 그 트림이 일단 4,400부터 시작하는 트림이어서 프레스티지나 프리미엄 초이스 그 아래 단계에서 고르시면은 4,000 언더로 3,000원 7,800이면은 가성비가 되게 좋을 것 같고 4,000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4,000 난 초반까지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캘리그라피로 해서 다 얹으면 캘리그라피로 다 얹으면 좀 난해하지? 팰리세이드도 이제 한 4,400 정도로 이제 결정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또 팰리세이드가 너무 크면 뚱뚱하고 크다고 싫어하는 오너들도 있으니까 크기에서 오는 어떤 그 안정감도 있어요 이게. 근데 운전하기에는 이제 훨씬 편합니다. 주차하기도 좀 낫고. 하여튼 산타페는 세단의 그랜저여 이게 SUV의 산타페 아닙니까? 좌청용 우베코 중에 하나인데 제일 잘하는 현대에서 제일 공들이기도 하고 또 상품성이 제일 좋아야 하고 그리고 사실 산타페나 그랜저에서 구현하는 정도의 상품성은 다른 제조사들이 쉽지 않죠. 10만대 클럽이 괜히 10만대 클럽이 맞아요. 느낌도 좋네. 그러다 보니까 취저는 못해 사실 이게 취향 저격 모델은 아니에요. 좀 무난한 모델이다. 무난한 모델. 산타페나 소렌토를 사는 아빠는 착한 아빠.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식구들의 모든 면을 고려해서 그렇죠. 잘 조화된 차를 가성비 있게 사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 그렇죠. M이나 AMG를 사는 아빠는 조금 이기적인 분들. 이기적, 좀 나쁜 아빠. 앞에 계시네요. 앞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앞에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우리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마칸 이런 거 사시면 안 돼요. 카이엔? M? AMG는 그나마 그 중에서 제일 인간성이 좋지. 결론이 그런데 이 산타페를 사시는 분들은 진짜 착한 아빠지. 정말 가족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현대에서도
미안한 거야. 그래서 이제 아빠들도 좀 즐겨야 안 되겠니? 아빠들은 뭐 가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돌쇠간이다. 이렇게 좀 안정감 있게 좀 잘 돌게 그래도 잘 만들어 줄 테니까 이거 좀 즐겨 보세요 하고 그나마 실어놓은 게 요 정도인데 뭐 그냥 이게 최선이겠거니 그럭저럭 즐길만 합니다. 예. 나름 기분 낼 만은 해요. 예. 잘 돌아나가. 예. 그래도 소렌토보다는 살짝 낫네요. 네, 거동 살짝, 면에서는 네, 얘한테 더 후한 점수를 주겠네요. 그놈이 그놈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얘가 약간 얘가 한계치가 더 약간 높은 것 같아요. 조금 더 말을 잘 예, 들어요.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팰리세이드가 얘보다 더 가뿐가뿐합니다. 네네. 예. 팰리세이드 잘 만든 차예요. 확실히. 예. 어떤 분들은 이제 팰리세이드를 뭐 원가 절감하고 막 뻥튀기를 했다 그러는데 절대 그런 차 아니에요. 그 그랜저나 산타페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에이, 쟤는 그냥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냥 주는 거죠. 뭐 그냥 뭐 쟤는 하나 그래. 누구 시킬까요? 그러면 걔 시켜. 잘하잖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좀 격점 국산차 중에서는 네. 격점 있어 보이고 네. 뭐 크게 하자 잡을 일 없고 그냥 웬만한 거 하나 사. 그러면 승용차 중에는 그랜저, SUV는 산타페 막 네. 그냥 이 소비자들은 바보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딱 해보면 돈값 하는 차, 지불한 만큼 주는 차가 뭔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차의 단점이 뭐냐면 너무 흔하다는 거. 길거리 가다 보면 막 그 2세대, 3세대, 4세대 다 둘러싸여 있지. 그랜저도 그렇고. 네, 그게 이제 단점인데 뭐 산타페 저희가 주행해봤는데 역시나 뭐 3세대, 4세대 넘어오면서 주행 성능이 조금씩 좋아졌는데 네.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의 얼굴만 바꾼 게 아니라 지금 서스펜션을 조금 더 단단하게 해서 주행 선명도를 살짝 높였어요. 그런데 아마 저희가 이 산타페가 나오고 팰리세이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팰리세이드가 해외 시장을 겨냥해서 텔룰라이드랑 같이 이렇게 형제차로 만들어 놓고 달리기 성능, 그 다음에 공간 다 가져가겠다 해서 조율을 잘 해놓고 가뿐가뿐하게 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모델들도 이렇게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단단합니다. 느낌이 아주 불편할 정도로 단단하진 않은데 기존에 타셨던 분이 바로 바꿔서 타보시면 단단해졌네. 좀 더 단단해졌네 이 느낌이 들고요. 코너를 돌 때도 좀 더 안정감, 선명도가 좀 생겼어요. 그리고 팰리세이드에 대비 2열은 좀 더 그 가족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충격 흡수에서 편안함이 아니라 차가 가뿐가뿐하다는 것은 2열에서 느끼는 이 하중이 쪽의 변화가 큰 거거든요. 근데 얘는 그걸 조금 죽여놔서 뒷좌석에서 좀 불안감이 덜하다. 그러니까 빨리 달 때. 여러분들이 가족용 차를 위해서 비중을 패밀리용으로 둔다 하시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산타페가 가장 적합한 차종인 것 같고 넓은 공간에 살살 달리기만 할 거다. 네. 그리고 그 뒷좌석에 빨리 달 때 빨리 달려서 뒷좌석 불안하지 할 일은 없다. 네. 라는 성격이신 분은 팰리세이드도 하나의 답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가 추천하는 가성비는 3,800에서 4,000 초반, 3,800에서 4,100 사이에 이 차를 구성하시면 가성비 면에서도 거의 뭐 얘를 따라올 만한 모델이 지금 없죠. 그래서 뭐 사이즈나 옵션 뭐 이런 가치별에서 역시 잘 팔리는 차는 이유가 있다. 하지만 오토기어 취향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정감 있고 편안한 차를 타시려면 저희 취향 반대로 가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막 좋아요, 막 이러면 그럼 불편합니다. 이게 뭐 좋다니 뭐 이렇게 하실 수 있고 그 좋은 걸 맛보려면 네. 한참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속도가. 패밀리 용도로 가장 좋은 워딩이 저희가 이런 워딩이에요. 아니 좋은데 재미는 없어요. 그러면 패밀리용으로 좋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좋은 가장은 아니니까 자식을 강하게 키우는 스타일이라. 예,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G80도 네. 어떻게 같은 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G80 시승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